네, 안녕하세요. 남현우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전자책 관련해가지고 GPT랑 제미나이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GPT랑 제미나이랑 제 프로그램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질문도 되게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고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정말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똑같은 소제목으로 질문을 할 거고 답변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PT로 여러분들이 쓰신다 또는 제미나이로 쓰신다 그러면은 요 인터뷰 질문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을 생성하기를 누르면 관련된 질문을 물어보죠. 그래서 정말 제가 쓴다는 생각으로 그냥 밑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 생성하기 한번 이렇게 눌러볼게요. 아까 한번 제가 시작하기 전에 실수로 눌렀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바로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는 거를 좀 증명하려고 다시 한번 본문 생성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본문 생성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요 똑같은 질문을 요 GPT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너는 작가라는 생각으로 전자책 작성 도와줘 라고 해서 얘가 이제 알겠다고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요거를 작성해 달라고 한 거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쓰면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주식 관련 전자책을 쓰고 있는데 소제목 알려줄게. 소제목에 관한 본문을 써줘 라고 하시겠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오케이, 소제목 알려줘. 자꾸 이해를 못해요. 네, 요거 알려줬습니다. 다시 GPT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성능이 달라져요. 이렇게 답변을 해줬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한번 답변 다 듣고 나서 같이 살펴볼게요. 그리고 얘한테도 물어봤어요. 작성 도와줘. 소제목이야. 똑같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왔는데요. 일단 GPT나 제미나이로 쓴 거는 이렇게 그 형식부터 소제목이 한 개의 목차에 너무 많은 소제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많아서 딱 봐도 GPT나 아니면은 제미나이로 쓴 거다라는 게 AI로 쓴 거다라는 게 티가 너무 많이 나요. 너무 이상하게 써서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소제목이야. 본문을 작성해줘. 한 개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1, 2 나눈 게 있고 추가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한 개로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조금 더 AI가 아닌 것처럼 답변을 형식을 해줬는데 보통 처음 답변은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했다는 가정하에 한번 볼게요. 묵은 펀드를 해지하고 확보한 자본금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시작하려는 투자자는 애물단지를 정리하는 결단력과 지렛대를 사용하는 이게 되게 비유부터가 어색하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높은 수익을 하겠지만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지은 성 같다. 투자가 실패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체력 점검에는 소홀히 한다. 레버리지 투자 성공의 핵심 열쇠, 현금 흐름 안정성. 소제목을 또 하나 써가지고 글이 조금 어색해졌어요. 그래서 묵은 펀드를 정리하여 할 때 해야 될 거는 현금 흐름 안정성이고 시간을 사는 게임이고 청산당하게 된다. 뭐 깊이 있게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표현이 되게 어색한 부분이 많죠. 그리고 뻔한 비유를 많이 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이라든지 애물단지라든지 그리고 글 흐름이 부자연스럽다는 거, 소제목이 여러 개여서 그리고 글 가독성도 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뚝 끊어지고 여기서 뚝 끊어지고 또 밑에서 뚝 끊어지고 그리고 방법도 뭔가 제대로 설명을 안 했죠. 간단한 수준으로 해서 제미나이가 뭐 발전을 했다라고 하지만 아직 한계점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이제 GPT한테 물어볼게요.
리스크 구조부터 점검해라. 결합하면서 선형적이지 않은 형태로 축정된다. 이렇게 GPT는 외래어 같이 써줘요. 한국어 같은데 되게 어렵게 외국어, 외래어 느낌으로 외국어를 읽는 것처럼 써줍니다. 그래서 선형적이지 않는 형태로 축적된다. 어렵죠. 수익률 지표만으로는 누적된 변동성과 가늠할 수 없으며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 불일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되게 어렵습니다. 리스크를 은폐할 뿐입니다. 이 표현도 부자연스럽죠.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독자들이 이거 GPT로 썼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비선형 나와서 어렵고, 따라서 해지를 고려할 때는 수익률이 양호한지보다 여부보다 리스크 구조가 어떻게 재편성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 어우, 머리 아파요.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머리 아프고, 조금 더 쉽게 써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또 짧게 이런 식으로 써줬는데 더 길게. 지금 최대한 좋은 답변 얻으려고 제가 계속 연계 질문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GPT가 쓴 것 같은 구조로 바로 나왔고요. 투자자가 펀드를 뜻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훨씬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스토리텔링이나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특히 레버리지 펀드는 일반 펀드랑 다른데 지수 변동률을 배수로 확보해 추정하기 때문에 시장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일 때는 수익률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지만 이라고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보통. 그리고 쉼표 찍어서 문장도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4개가 됐다 했는데 되게 읽기 어렵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왜냐면은 1, 2, 3, 4로 나뉘었고 이 안에 설명도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자자는 수익률보다 먼저 리스크 구조를 이해하고 현재 보유 목적과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감정이나 과거 성과에 의존하는 결정을 피할 수 있으며 유지할 수 있다. 뭔가 상품 설명서 읽는 느낌 나지 않아요? 정보성 글 지루합니다. 지루하고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프로그램으로 쓴 거 아까 본문 생성하기 눌러서 프로그램으로 쓴 거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죠. 그래서 30년 직장인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 묵혀둔 펀드를 보며 한숨 짓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공감을 먼저 자극을 해요. 저 역시 그랬다. 이렇게 해서 수준이었던 거다. 훨씬 여기까지만 봐도 스토리텔링도 뛰어나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상승했던 점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 2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갈식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만 봐도 글 전체 흐름이 파악돼야 되는데 요런 책들 이렇게 GPT로 쓴 거 보면은 2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문장만 봤을 때 소비자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좋지 않은 방식이고요. QQQ고 약 상승했고 리밸런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많이 나눴죠. 이게 전자책에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전자책은 종이가 아니라 모니터로 보기 때문에 가독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단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좋아요. 적당한 부분의 문단을 잘 나눴고, 요것도 지금 이 화면에서 봐서 그렇지, 워드나 PDF로 보면은 더 깔끔하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변동성 잠식에 있었고, 이런 사실을 관가했고, 그리고 교훈은 명확했고, 비용 구조다. 요것도 2갈식으로 잘 써줬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상품을 보유하는데 연간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계산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묵혀뒀던 펀드의 경우, 그러면서 그게 뭔지 또 예시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다. 실제 손실이 연 10% 이상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도 자세히 설명해 줬고요. 그리고 또 사례, 실제 종목을 바탕으로 사례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칙 세웠다고 그 원칙이 뭔지 얘기해주고,
마무리도 깔끔합니다. 비용 구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월세가 얼마인지도 모른 채 가계 계약을 해버리는 것과 같다.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결국 손해 지는 건 없고 현명한 투자자는 비용 구조를 따져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투자를 선택한다 라고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GPT나 제미나이가 쓴 거랑 비교를 했을 때 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많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성공한 그 전자책 데이터들, 제가 성공했던 전자책 데이터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성공한 수강생들 데이터들을 모두 다 학습시켰기 때문에 얘가 최적화된 형태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작가인 남현호 작가인 제가 쓰는 것처럼 제가 대신 써주는 것처럼 얘가 질문에 인터뷰에 대한 답변만 해주면 이렇게 매력적으로 본문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GPT나 제미나이 쓰시면은 사실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독자들이 보자마자 이거는 AI가 썼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나쁜 리뷰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GPT로 책 써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러 전자책을 써라. 그래서 한 권당 뭐 50에서 100만 원씩 파는 걸 목표로 계속 공장처럼 책을 찍어내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한계가 명확하죠. 왜냐면은 내가 수익을 내려면 계속 전자책을 써야 되니까 그거는 완전 디지털 노가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자책을 고급스럽게 고품질로 하나를 써놓으면 이걸 토대로 컨설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가격이 후기에 따라서 비용도 계속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쓰시면은 더 빠르게 성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홈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댓글에 벌써 수익화 계속 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온라인에서 수익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프로그램 써서 전자책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글을 못 쓰셔도 전자책 작가가 될 수가 있고 왜 수익화가 빠르게 되냐? 책이 있으니까 보통 내가 판매할 게 없어서 이제 수익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고가치의 무언가 컨텐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일반인 분들도 수익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이를 한번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도전하셔서 한 분이라도 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온라인 사업을 통해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요, 제가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